어젯밤 당신은 몇 번이나 깼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나요? 만약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깨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벽 2시, 4시, 또 5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7일 취침 전작은 루틴 하나로 그 숫자를 3에서 0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준비물은 집에 있는 보습제 한 통과 엷은 양말, 그리고 딱 10분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면 패턴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시니어 분들의 수면 질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 지금은 전국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니며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을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번 깨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네, 발바닥이요. 왜 발바닥이냐고요? 이게 새벽에 깨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비밀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특급 팁도 준비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 장미경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미경님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2시, 4시,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엔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멍했고 약봉투에 적힌 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다시 확인하곤 했습니다. 낮잠은 늘었지만 개운함은 오지 않았죠. 잠은 잤는데 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져 따끔거리고 가려움 때문에 이불 속에서 발을 문지르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밤도 많았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가습기도 틀어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장미경님이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깼고 새벽에 켜지는 불빛에 민감해지면서 둘 다 잠이 얇아졌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면제 드실래요? 하지만 장미경님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야간요 가능성과 수면 위생 개선을 권했고 카페인이랑 알코올, 늦은 수분 섭취를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도 새벽 각성이 쉽게 줄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나 하는 자책이 늘었고 밤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 건강강좌에서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수면의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침 전 10분 발바닥에 보습제를 얇게 펴 바르고 얇은 면양말을 신는 루틴을 소개받았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고 발끝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체열 분포를 안정시키면 자잘한 가려움에서 뒤척임에서 각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과학적 근거가 대규모 임상까지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저비용의 저위험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죠. 동시에 저녁 이후 수분이랑 카페인 관리, 조명하고 온도 조절, 취침 전 스마트폰 끊기 등을 묶어서 일주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한 번 깼어요. 다만 다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대로 줄었습니다. 3일 차에는 뒤척임이 확 줄었고 5일 차엔 새벽 각성이 0회인 밤을 처음 경험했어요. 혼자 놀라지 않으려고 수면 일지에 깜짝 표시 대신 동그라미 하나만 적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약 봉투, 오늘 일정이 선명했고 낮에 기분도 차분했어요. 약이 아니라 생활 루틴으로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국물이 당겨 과식하거나 과음한 날은 다시 한번 깼습니다. 그래서 장미경님은 배웠습니다. 내 수면은 내가 만드는 작은 선택들의 합이라는 것을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음식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당장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계세요. 이 타이밍만 바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선택하면 밤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음식은 연속 수면을 돕는 데 참고하실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개인차가 크니까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이섬유랑 폴리페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량의 세로토닌 전구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취침 전 섭취가 수면 시작과 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규모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임상에서 4주간 취침 1시간 전 키위 2개 섭취 시 수면 잠복기가 짧아지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관찰이 있었어요. 물론 표본수가 적고 재현성에 제한이 있긴 합니다. 장미경님은 키위를 주 34회 저녁 8시 전에 드시기 시작했는데 야식 욕구가 줄고 위 불편감이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12시간 전 껍질 제거 후 12개 드세요. 위가 예민하시면 1개부터 시작하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 섭취는 야간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 경우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분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나의 적정량은 몇 개인가요? 일주일 수면 일지와 함께 1개에서 2개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주스나 농축액 형태로 드실 수 있어요. 타트체리는 멜라토닌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주스 섭취가 수면 시간이랑 질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소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타트체리 주스가 수면 시간 증가와 수면 효율 개선에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효과 크기와 지속 기간은 연구마다 다르긴 해요. 취침 12시간 전 12만 240ml 섭취로 잠 오는 창 타이밍을 잡았다는 경험담이 있는데 당류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물로 1:1 희석하세요. 처음엔 100ml 수준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분들은 섭취 시간이랑 양을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하고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면 상호작용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당류 부담 없이 멜라토닌 식품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가당, 희석, 소량 원칙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오메가-3 전구체인 ALA가 들어있고 포만감 유지에 유리해서 야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이 멜라토닌이랑 미네랄의 수면 관련 생리지표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긴 했는데 직접적인 임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저녁 8시 이전 호두 한 줌, 약 2030지 정도 드시면 과한 야식이랑 단 간식이 줄었다는 체감 보고가 많아요. 소량을 씹어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 락토프리 우유에 섞어 드세요. 과열 로스팅 제품보다는 원물이나 저온 구이를 권장합니다.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과량 섭취하시면 체중이 늘 수 있고 견과 알레르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호두를 먹는 목적은 포만감인가요? 아니면 미네랄 보완인가요? 목적에 맞게 분량과 시간대를 정하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락토프리 우유 또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트립토판이랑 칼슘이 우유에 들어있고 두유엔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서 포만감과 이완감을 돕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체온 리듬을 수면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트립토판 섭취가 졸림과 수면 시작을 돕는다는 근거가 있긴 한데 음료 한 컵 수준의 임상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취침 1시간 전 소컵 150ml 정도 데워 마시면 속이 편안해져서 야식이랑 주전부리 대체에 유용했다는 보고가 많아요. 전자레인지로 미지근하게나 따뜻하게 데우시되 끓이지는 마세요. 계피 한 꼬집, 무가당 카카오닙 약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락토프리를 선택하시고요. 신장질환이나 칼륨 제한 시기 중이신 분은 두유, 바나나 등과 병행하실 때 칼륨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편안한 온도는 몇 도인가요? 너무 뜨거우면 역효과예요. 입안 자극이랑 야간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생활 루틴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끄시려고 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 루틴, 그게 정확히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새벽에 또 깨실 겁니다. 단 10분이면 되는데 이 방법 하나로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취침 전 10분 발바닥 루틴입니다. 발 뒤꿈치랑 발바닥의 건조와 미세 가려움은 무의식적으로 긁게 만들고 그게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습제로 물리적 차단막을 만들어 마찰이랑 가려움을 완화하고 엷은 면양말로 보온과 감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좀이나 습진, 열성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성 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엔 의료진 상담 후 적용하세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바른 뒤 바로 침대로 이동하시고요. 과도하게 도포하면 답답함이랑 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그 다음 보습제 콩알 2개 분량을 발뒤꿈치, 발바닥에 10개 펴 바르시되 발가락 사이는 제외하세요. 그리고 얇은 면양말을 착용하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주 57회, 12주 관찰해 보세요. 바르고 난 뒤 오히려 더 뜨거워지거나 가렵지 않으셨나요? 불편하시면 양이랑 부위, 제품을 바꿔서 미세 조정하세요. 두 번째, 빛과 소리, 온도 3요소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11럭스의 미세 광원도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소음은 미세각성을 유발하고요. 1820도와 적정 습도 4060%가 일반적인 권장 범위예요. 난방기나 가습기를 과하게 사용하시면 건조함, 답답함, 기침이 생길 수 있고요. 귀마개나 수면 안대는 불편감이 있으면 역효과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간접 조명이나 저조도 조명을 사용하세요. 침실 LED 표시는 테이프로 차광하시고 창문 틈엔 방음 스트립을 붙이세요. 백색 소음기나 선풍기 약풍을 틀어두시고 온습도계로 수치를 확인하세요. 내 침실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요? 한 번에 하나씩 바꿔서 변화폭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야간요 트리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저녁 늦은 국물, 카페인, 알코올, 수박, 수분 많은 과일은 야간열을 부추길 수 있어요. 65세 이상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있고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나 골반저 문제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원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가관리만으로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세요. 이뇨제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시간 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취침 34시간 전부터 수분을 줄이세요. 저녁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제한하시고요. 알코올은 무음주의를 주 5일 이상 확보하세요. 내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특정 음식이나 시간과 겹치나요? 7일간 기록해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아침 햇빛과 가벼운 운동으로 시계를 리셋하는 겁니다. 기상 직후 30분 이내 510분의 야외빛 노출은 생체 시계를 전진시켜서 밤 졸림 신호의 타이밍을 안정화합니다. 낮 1530분의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수면 압력을 건강하게 축적해요. 무리한 유산소나 야간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입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랑 시간에 주의하세요. 아침에 커튼 열고 발코니나 집 앞 산책하세요. 점심이나 오후에 가볍게 걷고요. 저녁 격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아침에 5분이라도 햇빛을 본 날과 못 본 날, 내 잠은 어떻게 달랐나요? 비교 기록을 남겨보세요. 다섯 번째, 디지털 커트오프와 루틴 앵커입니다. 블루라이트뿐 아니라 콘텐츠의 정서적 각성이 문제예요. 멈추기 어려운 스크롤은 도파민 루프를 만들어서 취침 신호를 밀어냅니다. 갑작스러운 전면 금지는 실패 확률이 큽니다. 대신 앵커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발 마사지, 독서 10분, 호흡 4-7-8시 같은 거요. 취침 60분 전 스마트폰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세요. 침대 옆엔 종이책이랑 스탠드만 두시고요. 알람은 심플한 기계식으로 바꾸세요. 루틴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세안, 보습 발바닥, 양말, 물 한 모금 등 스트레칭 2분. 이렇게요. 나를 가장 자주 깨우는 디지털 자극은 무엇인가요? 알림 종류 3개만 남기고 모두 끄세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핵심 루틴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게 없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반쪽짜리가 됩니다. 바로 마무리 방법인데요.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깼는지,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 밤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요. 길이가 아닌 연속성, 복잡한 약이 아닌 작은 루틴. 발바닥 보습과 양말, 빛과 온도와 소리의 재설계, 그리고 식탁 위의 사소한 선택들이 당신의 밤을 새롭게 엮어줍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낮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가족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밤이 두려워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각성이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습니다.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편안해지고 약 없이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밤이 기다려지고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완벽한 밤이 매일 오진 않겠지만 더 나은 밤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내일 아침의 선명함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취침 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샤워 후 발바닥에 보습제를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이 2가지만 하셔도 오늘 밤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심한 야간요, 통증이나 가려움 등 뚜렷한 원인이 의심되면 전문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 그 위에 오늘 소개한 생활 루틴을 얹으면 약의 도움 없이도 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졸음을 이기는 법과 낮잠의 올바른 활용법을 다뤄드리겠습니다. 20분 낮잠이 왜 2시간 낮잠보다 나은지, 언제 자야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수면 일지 첫 줄에 새벽 각성 영예를 적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 작은 10분을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 몇 시에 발바닥 루틴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